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한 부분들은 옛날에는 많은 기능들을 포함시켜서 잘 만드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지금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한 5가지 컨디션으로 네이티브를 준비하시는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저희한테 말씀드린 게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그럼 클라우드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하나의 플랫폼의 모양을 가진다. 그리고 거기에 OS가 클라우드 OS가 쿠버네티스라는 OS고, 그러면 그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서비스 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3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인프라가 서버 노드가 30대가 40대가 되고 100대가 됐을 경우에 그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컴비네이션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중요한 거로 지금 떠버리는 게 서비스 메쉬 부분하고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MSA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영역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운영과 관리, 디플로이 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좀 별개적인 문제이긴 하나, 만드실 때는 역시 컨테이너 기반의 상황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컨테이너 기반의 우분투 OS 정도를 깔려서 거기서 컨테이너 안에서 디벨롭을 하시고, 빌드하는 CI/CD 영역은 파스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쪽에 태우시고, 그리고 운영은 쿠버네티스 가지고 운영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브옵스하고 카스 영역인데, 카스에 대한 부분들도 KAS하고 CAS하고 두 가지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CAS는 컨테이너 에저 서비스고요, KAS는 쿠버네티스 에저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버네티스 에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관리에 대한 초점이 있는 부분이고, 컨테이너 에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과 디플로이, 즉 디플로이 배포에 대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측면에서는 카스의 영역을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KAS 카스에 대한 영역을 같이 봐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데브옵스라는 기능의 운영자 기능과 개발자 기능이 같이 합해되고, 그것을 저희는 파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피포탈이라는 기업이 지금은 이제 머지가 돼서 없어지고 말았는데, 2016년 당시에 피포탈과 레드핫의 오픈시프트가 서로 경쟁을 했고, 피포탈은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오픈소스 영역을 가지고 움직였고, 오픈시프트는 오픈시프트 자체 영역을 가지고 가다가 쿠버네티스로 갈아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피포탈은 이제 가드나 디에고 같은 걸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쿠버네티스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피포탈은 기어나 카트리지의 영역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두 회사가 각자를 생존하다가 결국에는 구글이 낸 쿠버네티스가 전체적인 OS가 됐고, 지금은 전 세계가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 쿠버네티스라는 부분을 그 위에 어떤 기능들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피포탈은 회사가 바뀌어서 다른 회사로 넘어왔고, 오픈시프트에 대한 부분들은 오픈스택과 같이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쿠버네티스 위에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올리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저희가 선두주자로서 칵테일이라는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 지금 판매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모습을, 예전 모습을 보면
올인원 모형이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쿠버네티스 위에 올려서 사용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기능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칵테일도 지금 기능이 한 25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오픈시프트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가 오픈시프트 발표해 주실 줄 아는데, 오픈시프트도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약간 좀 바뀌어서 피포탈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바뀌어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기능들을 저희가 주고 판매를 해본 결과 그 기능의 3분의 1도 운영자는 사용을 못하고 그 기능에 레스닝하는 시간만 해도 한 달 가구도 안 되는 시간이 돼서 이제는 그 기능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거버넌스에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의 판매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출혈적인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즉 외국산 소프트웨어는 커스터마이징을 안 해준다, 한국산 소프트웨어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희도 커스터마이징을 계속 해주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버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3곳에 했는데 버전이 3개를 관리한다는 건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저희도 기본 컨셉을 두고 애드온 모듈에 대한 부분들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나가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모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인원 모델이라는 그 모든 것이 다 통합된 모듈, 통합된 모듈이라고 하면 쿠버네티스의 운영 모듈과 컨테이너의 개발 모듈이 2개가 합쳐지고 그 2개가 합쳐진 것이 VM 모듈까지 합쳐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이런 올인원 모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면 저희들은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한 250여 개의 기능들을 얼마 정도의 그룹핑을 시켜서 전부 다 지금 띄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면 고객이 원하시는 모듈만 끼워놓는 형태, 즉 애드온 형태의 모듈을 가주시고 서드파티 모양에 대한 부분들은 또 서드파티 모양대로 거기다 끼워서 쓸 수 있는 퍼즐과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애드온 모듈에서 가져가는 서비스 메쉬의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메쉬라는 거는 컨테이너의 컨테이너와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어떤 알람을 맞춰주고 그거에 잘못된 것 다운이 됐는지 다운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들이 관장하게 되는데, 서비스 메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술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파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전파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한 APM, 즉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더 디테일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도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붙일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어플리케이션마다의 기능들이 전부 다 다른 기능들을 추구하고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기능들도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를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애드온 모델로 APM에 대한 부분들에 다른 회사 제품을 갖다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드파티 제품들도 가져가셔서 쓸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을 가져갈 수 있는 모양으로 저희도 발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시프트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한 진행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올인원 제품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컨테이너에 다 30개, 50개, 100개에 대한 컨테이너를 태웠던 부르면 그것이 좀 해체가 되고 결합이 될 수 있는 이런 레고 모듈화 같은 방식에 대한 개방형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이 지금 저희 제품의 올인원 제품에서 한 반은 지금 해체가 됐고 지금 나머지 반은 내년 안에 해체가 다 전부 돼서 저희도 모듈화된 키트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서드파티 제품들이 여러 제품들이 있어서 거기서 API를 갖다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통용된 API들을 각 제품별로 지금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작업 또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큰 무리수 없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 MSA 전환을 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참 문의도 많이 오시고, 지금 정부기관에서 뭐 20, 30개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컨테이너화로 전환시켜서 퍼블릭인 네이버나 뭐 KT나 NHI나 이쪽으로 지금 전환시킨다고 얘기해서 지금 전환시키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개발자 부분께서 그것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하고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는데,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좀 쉽게 보시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형태는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되는 리퀘어먼트들이 쭈루루 있고,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AWS계는 EKS 같은 마스터 클러스터를 존재하는 마스터 노드가 있어서 그쪽에 그냥 붙이면 되는데, 엔터프라이즈나 국내 온라인 모듈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KT 클라우드에는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프로세서를 따라가시면 기존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나 컨테이너 마이그레이션이나 하실 때는 둘 다 비슷한 모양을 가지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는 VM에 그냥 마이그레이션, 기존에 있는 노드에 대한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컨테이너는 그게 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컨테이너 쪽으로 그렇게 통째로 마이그레이션 해놓고, 패치든 모든 업그레이드가 나왔을 때 컨테이너가 다 리스타팅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어느 컨테이너가 리스타팅이 되고 어느 컨테이너가 어플리케이션 양이 많냐라는 것을 보시고 그때 가서 띄어내시면서 컨테이너 양을 늘리시는 게 훨씬 저는 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MSA 하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짜게 해야 되지? 라고부터 고생을 하시면 두려움이 먼저 붙어서 전환하기 어려우시니, 그냥 그 노드 사이즈와 똑같은 컨테이너 사이즈를 만드셔서 그대로 이전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과 패치가 릴리즈 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 즉 코딩 레이어로 볼 경우는 한 100라인, 200라인 정도의 코드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그 100라인, 200라인 되는 부분을 별도로 띄어내서 그때 다른 컨테이너를 하시고, 그러면 A 컨테이너와 B 컨테이너에 대한 연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즉 가주시는 소스 코드에서 그렇게 변경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노드가 변한다고 클러스터와 노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에서 안에서 놀아다니는 컨테이너는 IP 주소들이 다 가상화가 돼 있어서 그냥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셔서 MSA를 전환하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저희가 한 4, 5년 지금 만든 지는 뭐 7년이 됐지만 4, 5년 정도 MSA를 하면서 저희가 배우고 느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디벨로퍼 계시나 운영자분들이 다 계시다면 MSA를 전환하시는데 전혀 개의치하지 말아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나, 또는 차세대 같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새 서버가 들어와서 기존 서버를 새 서버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전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부 다 1212의 어떤 기본적인 표준안을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전환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서를 보시면 사실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테니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컨테이너가 하나의 노드다 라고 생각해서 기존 노드와 컨테이너의 노드 사이즈, 즉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옮기는데 뭐가 달라지냐? OS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죠. 그 OS가 달라진 OS를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면 MSA 전환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저는 전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를 하면서 저희가 오픈소스를 지금 칵테일에 쓴 것만 해도 한 40여 개의 오픈소스가 혼합이 돼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오픈소스를 저희가 가져가면서 저희도 이제는 공헌을 해야 되겠다.
CNCF하고 저희 그 칵테일 클라우드가 CNCF의 랜드스케이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셨듯이 저희도 전환해야 되겠다, 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그레이션을 전부 해서 오픈 소스의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2.0이라는 라이센스를 써서 오픈 소스를 놨는데, 그럼 그 오픈 소스가 뭐냐라고 보시면 제가 고래보드라는 이름으로 오픈 소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쿠버네티스를 인스톨을 다 했다, 인스톨을 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거기다 어떤 이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갖다 쓸라 하니 뭐 프로모테우스라든가 뭐 이런 그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오픈 소스를 갖다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오픈 소스를 가져가면 다시 또 재인스톨해서 나 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는 작업, 이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시고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고래보드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떤 쿠버네티스를 인스톨 하시든 간에 저희 고래보드를 갖다가 인스톨해서 사용하시면 모니터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오픈소스로 저희가 만들어서 깃허브 이 주소에 저희께 올라가 있고요. 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기존의 쿠버네티스를 인스톨링을 하신 부분에 그냥 겹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소프트웨어 단위로 움직여서 쓰실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제 판단하에 저희가 만든 이 고래보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깃허브에 가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 중에 저희가 이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게 한국형이라 좀 쓰기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고, 요거를 저희가 만들면서 여러 기능들을 빼고 누면서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니까 나이파에서 또 도움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이파한테 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CNCF의 협력사로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고, 저희가 그 깃허브에 아까 얘기한 고래보드에 대한 부분들을 대시보드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하니까 이 클러스터피디아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들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회원하고 어떻게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역시 이 단체는 저희보다 컸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CNCF에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로서 환영을 해서 저희가 CNCF 프로젝트에 저희도 이제 들어가게끔 되는 이런 모양을 도리어 이 클러스터피아가 가이드를 해주고 저희가 지금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도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자 저희도 노력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단체한테 저희가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저희가 움직이는 거는 저희 없는 프로젝트들이 또 여기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대시보드에 대한 프로젝트만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대시보드 외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군하고 있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아레나를 나눌지에 대한 부분들을 픽스가 되면 아마 이쪽 단체와 저희 단체가 같이 움직여주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CNCF에 기부하는 회사로서 그 모양에 대한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저희가 항상 오픈소스를 갖다가 쓰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저희도 기부를 하는 기업으로 가자 하는 이런 부분의 모티브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유저에서 디벨로퍼에 기부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탄생하는 기업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칵테일 클라우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